영어도 이제 그 진영의 논리로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었죠. 예. 또 그거를 어느 한쪽을 탓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트윗을 예.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서 연합뉴스에서 이른바 오역을 해서 오보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이걸 발견한 게 기존의 언론이 아니고 연합뉴스를 받은 언론이 아니고 네티즌이었던 네티즌 거죠. 수사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 환경이 바뀌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언론인들은 그것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달라진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어찌 볼 것인가. 아하. 네. 그래서 어디 트럼프 부분에서 대통령의 오역이 있었던 거죠? 뭐 그 전하 봉도사님이나 참 영어 발음이 좋지만은 그래도 이 청취자 여러분이 괴로우실 것 같아서 이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고 나서 예. 나는 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제 이제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로켓맨 즉 김정은이가 지금 어떡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직역을 우리가 하면 긴 가스 라인이 뭐 forming in North Korea 이렇게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 왜 이렇게 학원에서 배운 식으로 예. 줄긋게 해갖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스 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는 선명해요. 아마 봉도사도 선명하실 거예요. 이른바 그 오일 쇼크였을 때 이 예. 가스 주유소에 줄 주유소에 그냥 쫙 줄 쓴 거를 우리가 가스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 가보면은 오일 스테이션이라고 막 한국 분이 얘기하는데 가스 스탠드라고 가스 하잖아요. 스테이션, 예. 그러니까는 이게 가솔린 스탠드를 가스 스탠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영어는 아마 이 기자가 잘하는 분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국식 영어로 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비애랄까. 예. 그래서 긴 주유를 받으려고 즉 기름을 사려고 긴 줄이 이미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 주유소에서 그렇죠. 줄을 살려고 기름을 살려고 주유소인지 줄 뭐 쓴 거. 북한에서는 뭐 병으로 들고 다니면서도 기름 받기도 하고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됐다. too ba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자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할 때 이른바 남북한 러시아의 그 이 파이프라인. 예. 가스라인이 아니고 파이프라인. 보통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가스관을 사업 구상을 했는데 이게 아마 그 기자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노스코리아하고의 그 가스라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불쾌한 기색을 그야말로 상상력이 엄청난 예? 우리가 물론 이 사는 데 있어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예. 이 노화에 있어서 노화가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는 뭐냐면 유연성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떨어지는 게 노화지만은 예. 우리 머리 즉 멘탈 이쪽에서는 상상력이 떨어지는 것이 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소설가는 일부러 요새 좀 이렇게 밤에 보면 좀 야리꾸리한 아주 좀 야한 그 채널 있잖아요. 예. 그 채널을 70대에 제가 노 작가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독을 하면서 란제리 쇼 같은 걸 보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그래서 웃긴 했지만은 노화 그만큼 방지로. 그만큼 노화라는 거는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은 예. 그거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 전문 학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꿈이라든가 상상력은 현실에서 해보고 싶은데 못하는 걸 꿈을 꾼다거나 상상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젊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늙으면은 할 수 없잖아요. 예. 뭐 길 가다가 내가 한번 대시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봉도사 하십니까? 저는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와서 들이대. 아직도? 아직도 젊으시군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극도의 예. 상상력이 발휘된 케이스인데 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 거는 정말 기자의 상상력이 발휘된 오보가 나왔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실수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이 요즘 얘기하는 기레기의 진영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자면 비하하고 디스하고. 네,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아주 그 멋있는 말을 썼어요. 당장 취. 이거는 이제 사자성어로서 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당신이 취하고 싶은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싹 빼가지고 기사를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렇죠. 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언론들의 환경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 트윗을 맨날 또 오죽 많이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트윗을 계속 이제 이 기사화하는 와중에서 순간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순간적인 실수를 이른바 우리나라의 대형 언론사 뭐 공중파 할 것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뉴스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의도성이 있느냐. 지금 이제 이선옥 그 애청자께서 저는 연합뉴스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이러는데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이건 너무 연합뉴스에게 이 데미지. 받는 그렇죠. 예. 이 데미지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자가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자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실수라고 봐요. 고정관념을 딱 털어내고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 있어갖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자들의 그 영어 실력도 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순 없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특파원을 할 때에 비하면은 지금 기자들은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볼 수 예. 있어요. 저희 때는 그냥 보냈어요. 무슨 준비 기간도 없이. 응?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1년이나 이 정도는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요. 예. 연수를요. 그리고 요즘에 그 워싱턴 특파원은 사실 기자의 꽃이에요. 근데 워싱턴 특파원은 현지인, 네티브 못지않게 영어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예. 왜냐하면 이게 특파원이 네티브라면은 쓴 건가요? 특파원이 쓴 거예요. 네이티브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동차 티켓을 이제 경찰이 끊는다 할 때 카 티켓이라고 하지 한국 분들은 그 교포분들은 스탬프 끊겼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근데 이 정말 콩글리시하고 예. 이 차이인데 그걸 모를 리는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특파원들의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이 연합뉴스 안에서의 자체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게이트키핑 이걸 게이트키핑. 검수하고 검열하고 자체적으로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끝까지 의문하고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능이 상당히 없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이게 한미 간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를 계속 본 그게 거죠. 아니라 우리한테 이제 그 기자한테도 그런 전제가 깔렸던 거죠. 기자. 그리고 그동안 계속 약간씩 이제 삐걱거리는 뉘앙스가 듯한 조금씩 그다음에 틀린. 서로 사이가 그렇게 아베한테는 뭐 신조 뭐 도널드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제인 뭐 트럼프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또 스탠스를 왜냐하면 예.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껄끄러움이라든가 뭐 협파음까지는 안 되더라도 중간적인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전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건은 이제 실수 그다음에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다 받았었어요, 그대로. 네. 근데 이제 실제 기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 네. 입장 네. 이런 게 기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네. 한나라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약간 기사를 쓰면서 친한나라당이 됐다가 그럼요. 또 민주당이 출입할 때 또 친민주당이 그렇게 됐다가 되죠. 또 이게 바뀌더라고. 네. 그리고 사실 언론사에서도 이 한나라당 출입 기자들은 제가 참 이게 이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한나라당이 이제 영남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남 출신 기자들을 많이 보내요. 아.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호남당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호남 출신들을 이렇게 보내요. 아, 맞아요. 우리
다른 그렇죠. 그 출입할 때 그래서 보면 호남 어떻게 출신들 보면은 많더라고. 지역 사투리를 갖고 형님 이거 어찌 된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호남에 가면 그야 빨리 저기 주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 또 매체에 따라서도 물론 성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예. 진보 매체 있고 보수 매체 있고 이런 건 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예. 네. 우리가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 기자분이 정정을 해주는데요. 우리 때는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구분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봉도사나 저나 옛날 사람 같아요. 우리 올드 하잖아요. 그 언제 쪽에 한나라당인데 지금 한나라당하고 얘기하고 있냐고. 이거 분명히 우리는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꼭 그렇게 될까요, 봉도사가? 근데 네. 아까 통신사 기사를 네. 다른 언론사에서 거의 그 자체 게이트키핑 아니고 그 이후에 기자들이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네. 기사를 쓰지 않고 그대로 받아 쓴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엔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모 의원 같으면은 이분이 이제 방송기자 출신인데 네. 이분 별명이 연통이었어요. 연통. 그때는 연합통신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 연통이 이제 우리 때는 이렇게 쫙 나오면은 예를 들면 정봉주의 정치쇼 4부는 전여옥이 나온다. 뭐 이렇게 쓰면은 정봉주의 정치쇼 4부에서는 전여옥 작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를 읍니다로만 고쳐가지고 그대로 쓴 거예요. 늘. 그러니까 연통, 연합통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기도 했지만은 이제 게을렀던 거죠. 꽤 유명한 기자였고 그래서 그거를 팬덤을 바탕으로 의원까지 하고 있는 기자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현직 했어요. 의원이요? 현직이에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통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연합통신 기자들의 그 자부심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예.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자도 참 열심히 했던 기자고 또 가장 먼저 치고 나오는 게 늘 연합통신이었어요. 그렇죠. 연합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합뉴스 안에서의 팩트체크도 문제였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의 팩트체크도 문제고 사실은 공중파라든가 또는 기존 이제 신문들이 지금은 옛날에 그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SNS가 워낙 퍼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신문사에서 기자들을 뽑았는데 신문을 집에서 구독을 하느냐 이랬는데 한 명도 그 신문을 구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인터넷으로 본다고 하는 이런 이 슬프고 참 처참한 현실이라서 맞아요. 종이신문이 점점 네. 줄어드니까. 이미 그 한 15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 그랬어요. 한 7년 정도면은 모든 공중파와 이 신문사의 영향력이 토막 날 것이다. 반토막 날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토막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도 SNS 보면서 거기서 네. 정보를 더 많이 얻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스캐닝을 하는 거죠. 예. 네. 요즘은 SNS 보면 네. 그냥 약간 이제 덕후 같은 분들이죠. 몇 개 기사를 갖고 오늘의 주요 기사 해갖고 한 20개를 쫙 써머리를 해줘요. 그리고 전에는 그런 거를 기자 출신들이 서비스를 했어요. 무슨 예. 기업이나. 요즘은 기자 출신들이 아니라 블로거들이 서비스를 블로거들이 하고 해요. 블로거들이 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정보의 독점이 있었죠. 기자실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의 독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모든 정보는 정말 국민에게, 오픈, 대중에게. 오픈 그래서 소스. 이제 대중의 지혜라는 말도 생겼죠. 예. 최소한님 연합엔 국민세금 몇백억 들어갑니다. 실력 부족으로 커버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커버를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치명적 실수예요. 치명적 그래서 실수. 왜냐하면은 기자라면은 이런 실수를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할 리가 없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다. 실수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너무나 크다. 큰 대가가 기자도 저기 직장인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버너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오보를 한다는 것은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하는 거는 바로 신뢰의 아주 그냥 처참한 추락이죠. 연합 뉴스에 어떤 이제까지 열심히 일했던 그 수많은 예. 선배들 발품 팔아가면서 고생했던 선배들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자는 아마 지금 세상에서
글쎄 가장 힘든 남경필 지사만큼 괴롭겠죠. 그보다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파원일 때도 아주 작은 그때는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미야자와 리에라는 유명한 탤런트가 예. 누드집도 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데 그 탤런트가 다카노 하나라고 또 유명한 씨름 선수하고 결혼을 한다는 약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모 신문이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특파원이. 그래가지고 미야자 리에를 방송사 앵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한 거예요. 여배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예계 뉴스고 이렇게 이제 시사적이나 외교적으로 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가 저한테 얘기한 게 일본 사람들이 참 무섭다고. 그 기사가 한국에 났는데 사실 매체로서는 영향력이 큰 매체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지국으로 오는 전화가 한 통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 모르는 언론사니까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가 특파원으로 있는 내내 예. 아무개 신문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절을 그렇게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업계에. 너네는 오보하는 그렇죠. 매체. 그것도 멍청한 오보를 하는 매체다. 그래서 야. 이 기자의 오보라는 것은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다, 자폭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의도된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하는 게 딱 오네요. 그러니까는 의도된 뭘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엄청난 큰 거죠. 그러네요. 네. 이건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학원에서 옛날에 줄긋기식으로 예. 이 밑줄 쫙. 공부하던 예. 독해 그 수준으로 순간적으로 이거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적인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맥락 없음이죠. 예. 네. 그리고 이 표현은 이미 하나의 수거처럼 네, 그 전에 네. 이미 기사로 나와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 있던. 그래서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역을 할 수 있느냐? 그때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독해 공부를 하면 이럴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자라서 이렇게 이 생활 영어를 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토익 점수라든가 토플 점수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참 할 게 많아요. 영어 예. 표현 중에. 아니 저도 오늘 네. 원고를 미리 어제 밤 네. 새벽에 보면서 네.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조금 있었어도 학원 영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콩글 해석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참담해요. 저 또 영어와 절친인 사람으로서 안타깝더라고. 네. 이 사람부터 힘들겠어요. 진짜. 영어를 해보세요, 그럼. 아우 싫어요. 자 그런데 네.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고, 근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또 한마디 했어요. 네. 하태경 의원 요즘 핫해. 아주 포인트를 잘 잡아요. 가만 보면.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시류를 잘 따르고 있죠. 더 이상 하태경 코멘트 안 하겠어요. 여기도 가끔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보던 하태경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는 하태경 의원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아주 있고,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의 이제 보수 정당의 예. 이론가로서의 이 상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천을 얻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 친박근혜 발언을 아주 많이 했던 분 중에 하나죠. 예, 하태경 의원이 언론들 대통령에게 사과해라. 네. 그러니까 이거 받았은 언론들이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다 받았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언론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트럼프한테 사과하려면 또 영어 써야 되니까 그건 사과하지 말고. 거기 영어로 사과하다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 작가님 이런 실수한 적? 영어를 배우면서 예. 저는 이제 굉장히 어학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영어를 배우면서 저도 이제 실수 많이 하죠. 근데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은 예. 우리 머리 즉 멘탈 이쪽에서는 상상력이 떨어지는 것이 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소설가는 일부러 요새 좀 이렇게 밤에 보면 좀 야리꾸리한 아주 좀 야한 그 채널 있잖아요. 예. 그 채널을 70대에 제가 노 작가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독을 하면서 란제리 쇼 같은 걸 보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그래서 웃긴 했지만은 노화 그만큼 방지로.
그만큼 노화라는 거는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은 예. 그거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 전문 학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꿈이라든가 상상력은 현실에서 해보고 싶은데 못하는 걸 꿈을 꾼다거나 상상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젊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늙으면은 할 수 없잖아요. 예. 뭐 길 가다가 내가 한번 대시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봉도사 하십니까? 저는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와서 들이대. 아직도? 아직도 아, 젊으시군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극도의 예. 상상력이 발휘된 케이스인데 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 거는 정말 기자의 상상력이 발휘된 오보가 나왔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실수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이 요즘 얘기하는 기레기의 진영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자면 비하하고 디스하고. 네,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아주 그 멋있는 말을 썼어요. 당장 취. 이거는 이제 사자성어로서 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취하고 싶은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싹 빼가지고 기사를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렇죠. 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더 큰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 언론들의 환경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 트윗을 맨날 또 오죽 많이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트윗을 계속 이제 이 기사화하는 와중에서 순간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순간적인 실수를 이른바 우리나라의 대형 언론사 뭐 공중파 할 것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수진보 할 거 없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뉴스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의도성이 있느냐. 지금 이제 이선옥 그 애청자께서 저는 연합뉴스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이러는데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이건 너무 연합뉴스에게 이 데미지. 받는 그렇죠. 예. 이 데미지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자가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자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실수라고 봐요. 고정관념을 딱 털어내고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 있어갖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자들의 그 영어 실력도 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는 없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특파원을 할 때에 비하면은 지금 기자들은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볼 수 예. 있어요. 저희 때는 그냥 보냈어요. 무슨 준비 기간도 없이. 응?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1년이나 이 정도는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요. 예. 연수를요. 그리고 요즘에 그 워싱턴 특파원은 사실 기자의 꽃이에요. 근데 워싱턴 특파원은 현지인, 네티브 못지않게 영어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예. 왜냐하면 이게 네이티브라면은 특파원이 쓴 건가요? 특파원이 쓴 거예요. 네이티브라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동차 티켓을 이제 경찰이 끊는다 할 때 카 티켓이라고 하지 한국 분들은 그 교포분들은 스탬프 끊겼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근데 이 정말 콩글리시하고 예. 이 차이인데 그걸 모를 리는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특파원들의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이 연합뉴스 안에서의 자체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게이트키핑 이걸 게이트키핑. 검수하고 검열하고 자체적으로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끝까지 의문하고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능이 상당히 없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이게 한미 간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를 계속 본 그게 거죠. 아니라 우리한테 이제 그 기자한테도 그런 전제가 깔렸던 거죠. 기자. 그리고 그동안 계속 약간씩 이제 삐걱거리는 뉘앙스가 듯한 조금씩 그다음에 틀린. 서로 사이가 그렇게 아베한테는 뭐 신조 뭐 도널드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제인 뭐 트럼프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또 스탠스를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껄끄러움이라든가
뭐 협파음까지는 안 되더라도 중간적인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전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건은 이제 실수 그다음에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다 받았었어요, 그대로. 네. 근데 이제 실제 기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 네. 입장 네. 이런 게 기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네. 한나라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약간 기사를 쓰면서 친한나라당이 됐다가 그럼요. 또 민주당이 출입할 때 또 친민주당이 그렇게 됐다가 되죠. 또 이게 바뀌더라고. 네. 그리고 오. 사실 언론사에서도 이 한나라당 출입 기자들은 제가 참 이게 이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한나라당이 이제 영남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남 출신 기자들을 많이 보내요. 아.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호남당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호남 출신들을 이렇게 보내요. 아, 맞아요. 우리 다른 그렇죠. 그 출입할 때 그래서 보면 호남 어떻게 출신들이 보면은 많더라고. 지역 사투리를 갖고 아, 형님 이거 어찌 된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호남에 가면 깨를 쫙 써머리를 해줘요. 그리고 전에는 그런 거를 기자 출신들이 서비스를 했어요. 예. 무슨 기업이나. 요즘은 기자 출신들이 아니라 블로거들이 서비스를 하고 블로거들이 해요. 블로거들이 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아. 겁니다. 전에는 정보의 독점이 있었죠. 기자실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의 독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모든 정보는 정말 국민에게, 오픈, 대중에게. 오픈 그래서 소스. 이제 대중의 지혜라는 말도 생겼죠. 예. 최소한님, 연합엔 국민 세금 몇백억 들어갑니다. 실력 부족으로 커버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커버를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치명적 실수예요. 치명적 그래서 실수. 왜냐하면은 기자라면은 이런 실수를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할 리가 없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다. 실수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너무나 크다. 큰 대가가 기자도 직장인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버너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오보를 한다는 것은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하는 거는 바로 신뢰의 아주 그냥 처참한 추락이죠. 연합 뉴스에 어떤 이제까지 열심히 일했던 그 수많은 예. 선배들 발품 팔아가면서 고생했던 선배들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자는 아마 지금 세상에서 글쎄 가장 힘든 남경필 지사만큼 괴롭겠죠. 그보다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파원일 때도 아주 작은 그때는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미야자와 리에라는 유명한 탤런트가 예. 누드집도 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데 그 탤런트가 다카노 하나라고 또 유명한 씨름 선수하고 결혼을 한다는 약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모 신문이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특파원이. 그래가지고 미야자리에를 방송사 앵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한 거예요. 여배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예계 뉴스고 이렇게 이제 시사적이나 외교적으로 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가 저한테 얘기한 게 일본 사람들이 참 무섭다고. 그 기사가 한국에 났는데 사실 매체로서는 영향력이 큰 매체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지국으로 오는 전화가 한 통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 모르는 언론사니까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가 특파원으로 있는 내내 예. 아무개 신문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절을 그렇게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업계. 너네는 오보하는 그렇죠. 매체. 그것도 멍청한 오보를 하는 매체다. 그래서 야. 이 기자의 오보라는 것은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다, 자폭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의도된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하는 게 딱 오네요. 그러니까는 의도된 뭘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네. 이건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그야 빨리 주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 또 매체에 따라서도 물론 성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예. 진보 매체 있고 보수 매체 있고 이런 건 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예. 네. 우리가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 기자분이 정정을 해 주는데요. 우리 때는 한나라당이었어요. 그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구분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봉도사나 저나 옛날 사람 같아요. 우리 올드 하잖아요. 그 언제 쪽에 한나라당인데 지금 한나라당하고 얘기하고 있냐고. 이거 분명히 우리는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꼭 그렇게 될까요? 봉도사가. 근데 네. 아까 통신사 기사를 네.
다른 언론사에서 거의 그 자체 게이트키핑 아니고 그 이후에 기자들이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네. 기사를 쓰지 않고 그대로 받아 쓴다? 이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엔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모 의원 같으면은 이분이 이제 방송기자 출신인데 네. 이분 별명이 연통이었어요. 연통. 그때는 연합통신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 연통이 이제 우리 때는 이렇게 쫙 나오면은 예를 들면 정봉주의 정치쇼 4부는 전여옥이 나온다. 뭐 이렇게 쓰면은 정봉주의 정치쇼 4부에서는 전여옥 작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를 읍니다로만 고쳐가지고 그대로 쓴 거예요. 늘. 그러니까 연통, 연합통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기도 했지만은 이제 게을렀던 거죠. 꽤 유명한 기자였고 그래서 그거를 팬덤을 바탕으로 의원까지 하고 있는 기자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현직 의원이요? 현직이에요. 오.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통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연합통신 기자들의 그 자부심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예.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자도 참 열심히 했던 기자고 또 가장 먼저 치고 나오는 게 늘 연합통신이었어요. 그렇죠. 연합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합뉴스 안에서의 팩트체크도 문제였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쓴 언론의 팩트체크도 문제고 사실은 공중파라든가 또는 기존 이제 신문들이 지금은 옛날에 그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SNS가 워낙 퍼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신문사에서 기자들을 뽑았는데 신문을 집에서 구독을 하느냐 이랬는데 한 명도 그 신문을 구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인터넷으로 본다고 하는 이런 이 슬프고 참 처참한 현실이라서 맞아요. 종이신문이 점점 네. 줄어드니까. 이미 그 한 15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 그랬어요. 한 7년 정도면은 모든 공중파와 이 신문사의 영향력이 토막 날 것이다. 반토막 날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토막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도 SNS 보면서 거기서 네. 정보를 더 많이 얻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스캐닝을 하는 거죠. 예. 네. 요즘은 SNS 보면 네. 그냥 그 약간 이제 덕후 같은 분들이죠. 몇 개 기사를 갖고 오늘의 주요 기사 해갖고 한 20. 영어도 이제 그 진영의 논리로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었죠. 예. 또 그거를 어느 한쪽을 탓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트윗을 예.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서 연합뉴스에서 이른바 오역을 해서 오보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이걸 발견한 게 기존의 언론이 아니고 연합뉴스를 받은 언론이 아니고 네티즌이었던 네티즌 거죠. 수사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 환경이 바뀌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언론인들은 그것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달라진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어찌 볼 것인가. 아하. 네. 그래서 어디 트럼프 부분에서 대통령의 오역이 있었던 거죠? 뭐 그 전화 봉도사님이나 참 영어 발음이 좋지만은 그래도 이 청취자 여러분이 괴로우실 것 같아서 이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고 나서 예. 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제 이제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로켓맨 즉 김정은이가 지금 어떡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직역을 우리가 하면 긴 가스 라인이 뭐 forming in North Korea 이렇게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 왜 이렇게 학원에서 배운 식으로 예. 줄긋게 해갖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스 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는 선명해요. 아마 봉도사도 선명하실 거예요. 이른바 그 오일 쇼크였을 때 이 예. 가스 주유소에 줄 쓴 거. 주유소에 그냥 쫙 줄 쓴 거를 우리가 가스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 가보면은 오일 스테이션이라고 막 한국 분이 얘기하는데 가스 스탠드라고 가스 하잖아요. 스테이션, 예. 그러니까는 이게 가솔린 스탠드를 가스 스탠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영어는 아마 이 기자가 잘하는 분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국식 영어로 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비애랄까. 예. 그래서 긴 그 주유를 받으려고 즉 기름을 사려고 긴 줄이 이미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 주유소에서 그렇죠. 줄을 살려고 기름을 살려고 주유소인지 줄 뭐 쓴 거. 북한에서 너무 병을 들고 다니면서도 기름 받기도 하고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됐다. Too ba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자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할 때 이른바 남북한 러시아의 그 이 파이프라인
예. 가스라인이 아니고 파이프라인. 보통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가스관을 사업 구상을 했는데 이게 아마 그 기자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노스코리아하고의 그 가스라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불쾌한 기색을 그야말로 상상력이 엄청난 예? 우리가 물론 이 사는 데 있어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예. 이 노화에 있어서 노화가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는 뭐냐면 유연성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떨어지는 게 노화